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정리하면요. 지난 시간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유형자산에 대한 개념. 유형자산은요. 기업이 영업활동하면서 장기간, 즉 1년 이상 보유하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에는 토지가 있죠.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기계장치, 구축물, 그 다음에 선박, 그리고 차량 운반구, 그 외 기타 등등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은 형태가 보이는 자산이 되겠죠. 형태가 보이는 자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취득 원가에 대해서 공부했죠. 취득 원가는 매입 가격 플러스 매입 부대 비용으로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나 건물 사게 돼요. 토지나 건물 사게 되면 토지와 건물 사는 매입 가격이겠죠. 매입 가격에 거기에 덧붙여진 매입 부대 비용이겠죠. 매입 부대 비용에는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세,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이라는 것들이 매입 부대의 비용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합산해서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취득 유형에 대해서 공부했죠. 취득 유형은요, 외부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죠. 외부에서 구입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일가에서 구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금을 사는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죠. 교환으로 취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부했던 내용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공부했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세 가지 요소는 뭐가 있었죠? 네, 취득 원가 있었죠. 취득 원가. 그다음 두 번째는 잔존 가치가 있었죠. 잔존 가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 연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했던 내용이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해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정률법, 그 다음에 생산형 비례법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그 다음에 참고적 알아둬야 될 것이 연수학계법,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이 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공부했던 내용은 뭐였죠? 네. 유형자산은 장기간 보유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간 보유하게 되니까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유지 관리가 필요하겠죠. 유지 관리가 필요하게 되니까 유지 관리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유형자산의 처분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처분 금액은 처분 금액과 그 다음에 처분 시 장부 금액을 비교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분 금액이 커요. 처분 금액이 크면 처분 이익이 생기겠죠. 처분 이익. 그 다음에 처분 금액보다 처분 시 장부 금액이 커요. 그렇게 되면은 처분 손실이 발생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부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채에 대한 개념 아셔야 되겠죠. 부채의 개념 그리고 부채의 특징. 네, 두 번째는 사채. 그다음에 사채에서 중요한 내용은 사채의 발행 금액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발 부채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준비되셨죠? 그럼 이제 프린트 볼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부채의 개념이 나오죠. 부채의 개념을 보시면요. 첫 번째,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과거 사건이 나오죠. 반드시 부채의 개념은 과거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읽어보시면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 이것이 부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사건이 중요한 거죠.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이 됐고 지금 현재 의무가 발생하겠죠. 현재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경제적 희생이 따른다.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특징을 보세요. 특징 보시면 첫 번째 과거 사건의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과거 사건의 결과. 그래서 거기 과거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과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두 번째 이제 현재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현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 경제적 희생이 발생한다. 미래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점이 다 존재하게 되겠죠. 부채의 개념은 과거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과거에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에는 미래에 갚아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럼 이제 미래에는 희생이 따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채의 개념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미래 경제적 희생이 발생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채가 나오죠. 사채라고 하는 것은요, 발행자가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표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는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채무 상품, 이것을 사채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을 공부하면서 유가 증권에 대해서 공부했죠. 유가 증권에는 주식과 그 다음에 채권이 있었죠. 주식과 채권.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게 되겠죠.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는다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하는 내용은 사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죠.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채 증서가 나와요. 사채 증서는요, 기업이 장기간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수의 일반 대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증거로서 발행하는 증서, 이것을 사채 증서라고 하죠. 사채 증서에는 네 가지가 표시돼요. 네 가지 표시되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액면 금액이 있죠. 액면 금액. 그러니까 액면 금액은 사채에 적혀 있는 금액이 되겠죠.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사채에 적혀 있는 금액, 그 금액이 액면 금액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율 나와야 되겠죠. 이자율. 그러니까 사채에는 이자율이 적혀 있어요. 10%면 10%, 8%면 8%, 이러한 이자율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이자율이요. 액면 이자율이라고 하죠. 아까 액면 금액이 적혀 있으니까 액면에 적혀 있는 이자율, 이것을 액면 이자율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적혀 있는 내용은 이자 지급일이 있겠죠. 이자 지급일. 이자 지급일 같은 것은 이자 지급을 6월 30일에 한다. 내지는 12월 31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겠죠. 이것이 이자 지급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표시되는 것은 만기일이 되겠죠. 만기일은 올해 빌렸어요. 올해 2020년 1월 1일 빌렸는데 3년 만기요. 3년 만기가 되면 만기가 언제가 되죠? 네, 2022년 12월 31일 되겠죠. 그러니까 1월 2일에 이제 사채를 발행하게 되겠죠.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매년 말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자 지급일이 12월 31일이다 그러면 매년 2020년 12월 31일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21년 12월 31일에도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2022년 12월 31일에도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이것이 이자 지급이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가서 이제 2022년 12월 31일 이때가 만기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채에는 네 가지가 표시된다. 액면 금액, 그 다음에 이자율, 이자 지급일, 그 다음에 네 번째 만기일 이게 네 가지가 기록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사채 발행. 사채 발행은 첫 번째 내용 나와 있는 것이 사채 발행 금액이 나오죠. 사채 발행 금액은요. 사채 미래 현금 흐름을 발행일의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결정한다. 거기 이제 시장 이자율 나오죠. 시장 이자율에다가 체크하시고 밑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밑에 1번 나와 있죠.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이 자금 시장에서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율 이것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유효 이자율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내용 보시면 사채 증서에 표시된 액면 이자율과 사채 발행 시점에서 시장 이자율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것이 사채 발행 금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액면 이자율 체크해 두세요. 액면 이자율 체크하시고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맨 밑에 보시면 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 금액을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이것을 액면 이자율이라고 하죠. 그럼 액면 이자율을 다른 말로 표시 이자율이라고 했죠. 표시 이자율 내지는 표면 이자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사채 발행 방법이 나와요. 사채 발행 방법은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액면 발행이 있어요. 액면 발행. 두 번째는 할인 발행. 세 번째는 할증 발행. 세 가지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게 되겠죠. 첫 번째 액면 발행. 액면 발행은요, 이자율 간의 관계를 보시면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이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액면 발행은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이 동일하다. 이것이 액면 발행. 그 다음에 두 번째 할인 발행 나오죠. 할인 발행은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적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사채에 적혀 있는 이자율이 실제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율보다 적은 경우, 그 경우가 할인 발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채에 적혀 있는 이자율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보다 적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면 사채에 적혀 있는 것이 10%예요. 10%인데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율이 8%예요. 이것이 시장 이자율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할인 발행이 되겠죠. 즉 시장 이자율이 10%인데 액면 이자율이 8%가 되는 경우, 그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할증 발행 되겠죠.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즉 액면 이자율이 10%인데 시장 이자율이 8%인 경우, 이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액면 발행이 만약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보다 큰 발행 금액이 되겠죠. 아까 할인 발행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보다 적은 금액, 반면에 할증 발행은 100만 원보다 큰 금액,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예제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예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제 읽어보셨어요? 예제 주식회사 안녕 2020년 1월 1일 사채 액면이 100만 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8%이며 만기가 3년이고 이자 지급일이 매년 12월 31일인 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이제 문제를 보니까 액면 금액이죠. 액면 금액 얼마가 되죠? 네, 100만 원 되겠죠. 액면 금액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액면 이자율, 액면 이자가 나왔죠. 액면 이자율은 몇 %죠? 네, 8%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3년.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이자 지급일 나왔죠. 이자 지급일은 12월 31일. 그래서 이제 사채에는 액면 금액, 그 다음에 이자율, 그 다음에 만기일,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일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하시고 푸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액면 이자율 8%가 되겠죠. 8%가 되니까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곱하기 8% 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8만 원 나오게 되겠죠. 액면 이자는 8만 원. 그래서 이 이자를 매년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이자를 지급해 주게 되니까 2020년 12월 31일에 8만 원 이자를 지급해 주면 되겠죠. 8만 원 이자 지급. 그 다음에 2021년 12월 31일 8만 원.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12월 30일에도 이자를 지급해 주게 되겠죠. 이자를 매년 8만 원씩 지급해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되면 액면 금액도 돌려줘야 되겠죠. 100만 원.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2020년 12월 31일 8만 원, 그 다음에 2021년 12월 31일 8만 원, 그 다음에 2022년 12월 31일 8만 원과 100만 원 이것들 다 묶어요. 묶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까 세 번째 보시면 사채 발행 금액 나오죠. 사채 발행 금액 정의가 나오죠. 정의 보시면 사채 미래 현금 흐름 나오죠. 미래 현금 흐름 이것을 이렇게 다 합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미래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이 있겠죠. 시장 이자율. 시장 이자율에다가 체크 아까 했었죠.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 이것이 2020년 1월 1일에 발행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사채 발행 금액. 다시 정리하게 되면 미래 사채 미래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 이것을 사채 발행 금액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채 발행 금액을 구하는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채 발행 금액은요, 액면 금액 곱하기 현재 가치 개수 플러스 액면 이자 곱하기 연금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해주게 되면 사채 발행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첫 번째는 시장 이자율이 8%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이자율이 10%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 이자율이 6%인 경우,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케이스, 시장 이자율이 8%인 경우에 사채 발행 가액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이자율 8%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시장 이자율 8%.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8%가 되겠죠. 맨 위에 예제 문제 보시면 액면 이자율이 8%.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이것은 네, 액면 발행이 되겠죠. 액면 발행.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액면 금액이 100만 원 되겠죠? 액면 금액이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3년 8%인 경우에 현재 가치 계수가 뒤에 나오겠죠? 0.79383.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액면이자가 되겠죠. 액면이자는 3년 동안 지급해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8만 원 되겠죠. 액면이자 8만 원 곱하기 연금 현재 가치 계수가 앞에 나와 있죠. 3년 8% 연금 현재 가치 계수는 2.57710.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사채 발행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계산하게 되면 99만 9,999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것을 반올림 해주게 되면 결국 1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시장 이자율이 8%인 경우에는 액면 이자율과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동일한 금액이 되겠죠.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이 동일하다. 이것이 액면 발행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시장 이자율이 10%가 되겠죠. 이때 사채 발행 가액을 결정하시오.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시장 이자율이 10%인 경우에 사채 발행가액을 결정하시오. 그래서 3년 10% 연금 현재 가치 개수는 2.48685. 그 다음에 현재 가치 개수는 0.75136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대입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액면 금액은 100만 원. 여기에서 현재 가치 개수는 0.7513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는 8만 원. 그 다음에 3년 10% 연금 현재 가치 개수는 2.4868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사채 발행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얼마가 나오죠? 네, 950, 258 나오게 되겠죠. 950, 258. 그 다음에 이거 정리되셨으면 이제 세 번째 있죠. 세 번째는 시장 이자율이 6%인 경우가 되겠죠. 6%인 경우에 사채 발행가액을 결정하시오.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세 번째 계산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사채 발행을 할증 발행하게 되면 100만 원, 액면금액이 100만 원이죠. 100만 원보다 큰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어, 1053 461 이렇게 나오게 되죠. 1053 461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액면 금액 100만 원보다 큰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회계 처리. 첫 번째, 액면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 액면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는요. 차변에 현금 되겠죠.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대변 쪽에는 사채가 되겠죠.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차변 쪽에는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 쪽에는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죠. 부채 증가.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액면 발행 같은 경우에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동일하게 되겠죠.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동일하다고 하면 액면 발행이 된다. 그렇게 되면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1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사채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할인 발행하게 되면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적은 케이스가 되겠죠. 이때 회계 처리해 주게 되면요. 차변에는 현금을 기록해 주죠. 현금을 기록해 주고 그다음에 대변 쪽에는 부채 증가, 사채를 기록해 주게 되겠죠. 사채 금액은 액면 금액 그대로 기록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 되겠죠. 100만 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쪽에는 발행 금액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발행 금액이 얼마였죠? 네, 950 258이었죠. 950 258. 이렇게 되면 이제 차익이 발생했죠. 차익을 한번 보시면 차익이 49742 나오게 되겠죠. 49742. 이것이 이제 사채와 현금의 차익이 발생했죠.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불러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세 번째. 할증 발행이 되겠죠.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이때 회계 처리하게 되면요. 또 차변의 현금이 되겠죠.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대변의 사채. 사채의 금액은 액면 금액 그대로 기록해 주면 되겠죠. 액면 금액 그대로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금액은 할증 발행해 주게 되겠죠. 할증 발행하니까 100만 원보다 큰 금액이 되겠죠. 아까 얼마였죠? 네,
1053461이 되는 거죠. 1053461. 그러면 이쪽에 53461을 기억해 주면 되겠죠. 여기에는 계정 과목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죠. 정리되셨어요? 정리되었으면 뒤에 있죠. 뒤에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